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6년차 동네 상가에서 1인 속눈썹 연장샵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결혼 6년차지만 저희 부부 사이에 아이는 없습니다. 남편과의 시작은 참 불같았어요. 친구들과 놀러 갔던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부킹으로 만났거든요. 나이트에서 만난 남자랑 결혼까지 가기가 쉽지는 않은데 저는 그때 그 남자가 꼭 제 운명 같았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남편은 화려한 말재주와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대화를 하고 있으면 진짜 개그맨 뺨칠 정도였죠. 저는 그런 유쾌한 모습에 홀딱 반해 버렸습니다. 남편도 저를 너무 좋아했고요. 그렇게 불같은 연애를 하던 중에 덜컥 아이가 들어섰습니다. 둘 다 나이가 있었고 잘 맞았기에 바로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양가 허락을 받고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물론 결혼을 좀 급하게 진행한 감이 있긴 했죠.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결혼식 올리고 얼마 안 돼서 아이는 유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트라우마가 된 건지 아니면 그 뜨겁던 남편과 제 사랑의 유효기간이 끝나버린 건지 그 뒤로는 딱히 아이 소식도 없었을 뿐더러 부부 사이도 급격히 식어버렸습니다. 연애 때 그 뜨겁던 감정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지금은 그저 한 집에 사는 하숙생이나 다름없는 결혼했으니 의리로 사는 무미건조한 관계가 되어버리더라고요. 헤어지지 못하니 그냥 사는 애정도 멋도 없는 뜨뜻미지근한 그 정도의 부부 사이가 된 거죠. 그렇게 지내던 도중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을 털어 현재 핸드폰 케이스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 사장이지 사실상 손님보다 팔이 날리는 날이 더 많습니다. 하루 종일 가게 구석에 앉아서 핸드폰으로 인터넷 커뮤니티나 들여다보고 키보드 배틀이나 뜨며 시간을 죽이는 게 일상이었죠. 결혼은 좀 존경할 만한 사람이랑 하는 게 좋다고 하던데 그게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알 것 같습니다. 남편과 불같은 연애 끝에 결혼을 하긴 했는데 그 불이 식고 나니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남편은 책임감도 별로 없고 삶에 어떤 의지나 계획도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존경할 만한 구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 걸 지켜보며 실망스럽기도 했지만 또 부부라는 게 서로 실망해도 큰일 아니면 그냥 같이 살잖아요. 남편과 저도 그런 사이였죠. 제 속눈썹 샵과 남편 가게는 걸어서 10분 정도의 거리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매일 점심을 같이 먹을 수도 있는 가까운 거리죠. 하지만 남편과 저는 굳이 밖에서 따로 만나는 일은 없습니다. 가끔 제가 남편 가게 근처에 은행 업무를 보러 가거나 할 때 밥 먹었어? 안 먹었으면 밥 같이 먹자 해서 먹을 때도 있긴 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은 흔치 않을 정도로 각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3살 어린 남동생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시동생이죠. 한 뱃속에서 난 자식인데도 시동생은 남편과는 정말 많이 달라요. 공부도 그저 그랬고 지방 전문대를 나온 남편과 달리 시동생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꽤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명문대를 졸업했고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대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엘리트입니다. 그래서 시댁의 자랑이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남편은 동생에게 묘한 자격지심과 열등감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명절에 모여서 동생의 연봉이나 성과급 이야기를 들으면 씁쓸하게 술만 들이키곤 했으니까요. 그렇게 잘난 시동생은 입버릇처럼 저는 결혼 안 합니다. 혼자 화려하게 즐기면서 살 겁니다. 라고 비혼선언을 해왔습니다. 눈이 워낙 높아서 웬만한 여자는 성에 차지도 않을 것 같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동생이 마음이 바뀌었는지 갑자기 그러는 겁니다. 저 결혼하겠습니다. 인사드릴 여자친구 데려오겠습니다. 평생 혼자 살겠다던 독신주의자가 갑자기 결혼이라니
도대체 어떤 대단한 여자길래 그 콧대 높은 시동생을 사로잡았나 싶어 온 가족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동생이 데려온 예비 신부를 보고 우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보라라고 해요. 처음 뵙겠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부티난 스타일에 잡티 하나 없이 깨끗한 피부, 연예인 뺨치는 외모. 알고 보니 팔로워가 10만 명이 넘는 유명 뷰티 인플루언서라고 하더군요. 게다가 타고 온 차도 고가의 외제차고요. 시어머니는 입이 귀에 걸리셨고 저도 속으로 와, 역시 잘난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는구나. 시동생이 능력이 좋네 싶었습니다. 시동생과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기에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죠. 하지만 제 남편의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축하보다는 질투와 욕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동서를 훑어보더군요. 그리고 나중에 집에 갈 때 그러는 겁니다. 상훈이 쟤는 진짜 복도 많네. 저런 여자랑 살면 무슨 기분일까? 부럽다. 저 들으라는 듯 부럽네 어쩌네 하는데 좀 기분 나쁘더라고요. 한마디 할까 하다가 괜히 싸움이 될 것 같아서 그만뒀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 툭하면 시동생 부부를 입에 올리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저와 동서를 비교하며 깎아내리기 일쑤였어요. 지는 그럼 시동생만큼 잘났나요? 저도 입이 없어서 참는 건 아닌데 툭하면 비교질이더라고요. 저랑 동서를 비교할 때마다 너무 기분이 나쁘고 저도 똑같이 비아냥거려줄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시동생과 동서는 결혼을 했어요. 결혼 후에도 여전히 화려하게 잘 살더군요. 저도 한 번씩 동서의 SNS에 들어가기도 했는데요. 매일같이 협찬 사진에 화려하고 즐겁게 인생을 사는 것 같은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동서가 인플루언서로 버는 돈으로 치면 대기업 다니는 시동생보다 돈을 더 잘 번다고 하더라고요. 동서는 워낙 도도한 성격이라 시댁 행사에도 자주 참여하진 않았습니다. 바쁜 스케줄 때문에 참석이 어렵다며 어머님께 돈 봉투만 보내기 일쑤였죠. 볼 일도 없으니 동서지간인 저와도 거의 교류가 없었습니다. 명절 때나 잠깐 얼굴 보고 형식적인 인사나 대화를 가볍게 나누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평범한 평일 오후였습니다. 오랜만에 남편과 점심이나 먹을까 싶어 남편 가게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 케이스 가게는 골목 안쪽에 있어서 평소엔 한산한데 그날따라 가게 앞에 번쩍거리는 최고급 외제차 한 대가 서 있더군요. 저거 동서차 아닌가? 싶어서 의아해하며 다가가는데 잠시 후 남편 가게에서 누군가 나오더니 차를 타는 거예요. 동서였죠. 동서가 남편 가게에 왜 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남편과 동서는 전혀 친한 사이가 아닙니다. 시댁에서도 남편과 동서가 대화를 하는 일은 거의 없죠. 게다가 일적으로든 뭐든 볼 일도 없을 거고요. 그런데 동서가 남편의 가게에 왜 왔을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미처 아는 채 하기도 전에 동서는 부랴부랴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저는 찜찜한 마음을 안고 가게 문을 열었죠. 여보, 나왔어. 그러자 카운터에 앉아있던 남편이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고요. 당신이 웬일이야 여기? 뭘 웬일이야. 같이 밥이나 먹을 거 해서 왔지. 평소엔 오지도 않으면서. 오면 안 돼? 그건 아닌데. 근데 방금 나간 사람 동서 아니야? 여기 왜 왔대? 제 질문에 남편은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과장된 몸짓으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봤어. 아, 그냥 우리 가게 홍보 도와준다고. 에? 이 가게 홍보를 도와준다고? 동서가? 왜? 뭘 왜야?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인플루언서잖아, 잘 나가는.
당신이 뭐 홍보비라도 준다는 거야? 무슨 홍보비야, 가족끼리. 그냥 해준대. 그래서 그거 얘기하러 잠깐 온 거야. 하지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가족끼리 돈독하고 친한 사이도 아니고 굳이 동서가 저희 남편 가게를 홍보해 줄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따로 홍보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계속 의아해하니 남편은 발끈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다면 그런 줄 알지. 왜 사람을 의심하고 꼬치꼬치 캐물어? 아, 당신 형사야? 그게 아니라 됐고, 밥 먹으러 왔으면 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남편은 제 등을 떠밀며 황급히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밥만 퍼먹었고 다리를 달달 떠는 게 영 불안해 보였죠. 뭔가를 저에게 속이는 것처럼요. 좀 이상하긴 했지만 더 물어봤자 싸움만 날 것 같아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찝찝하고 불길한 예감은 가시질 않았죠. 그 뒤로 정말로 동서의 인스타그램에 제 남편 휴대폰 케이스 가게를 홍보하는 게시물이 떡하니 올라온 겁니다. 평소 5성급 호텔 애프터눈 티세트나 명품 언박싱 사진만 올리던 동서였는데 조명도 칙칙하고 촌스러운 동네 휴대폰 케이스 가게 홍보글이 올라오다니요. 우리 아주버님 가게 방문. 케이스 너무 힙하고 예뻐요. 샵 가족사랑, 샵 폰케이스 맛집, 샵 협찬 아님. 셀카 속 동서의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묘하게 경직되어 보였고 댓글창에는 팔로워들이 의아한 반응이 많았죠. 언니, 여기 언니 스타일 아니지 않아요? 해킹 당하신 줄 알았어요. 크크. 이런 류의 댓글들이요. 도대체 동서가 이걸 왜 올려줬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동서 정도의 인플루언서면 게시글 하나 올리는데도 몇백 줘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동서는 그마저도 엄청 선별해서 자기 이미지랑 맞는 것만 올린다고 하고요. 그런데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저희 남편 핸드폰 케이스 가게를 홍보해 준다고? 도저히 말이 안 되더라고요. 뭔가 찜찜한 마음이 계속 남아 있었는데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은 어머님 생신 때 터졌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음식 준비를 하느라 분주한데 부침가루가 뚝 떨어졌어요. 평소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기 싫어해서 어머님 저는 요리는 젬병이라 하며 쏙 빠져있던 동서였는데 그날은 먼저 자기가 부침가루를 사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동서가 나가고 얼마 안 있어서 어머님이 산적꼬치도 모자란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갑을 챙겨 뒤따라 나갔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그리 떨어지지 않은 담벼락 쪽에 익숙한 두 남녀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남편과 동서였죠. 저 두 사람이 몰래 나와서 할 얘기가 뭐가 있겠나요? 너무 수상한 상황이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습니다. 담벼락에 몸을 기대고 둘이서 무슨 대화를 하는지 엿들어 보려고 했죠. 그런데 거리가 좀 있다 보니 잘 안 들리는 거예요. 대신 드문드문 이런 말은 들리더라고요. 그때 만나서 들을게요. 제발 닥달 좀 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재수씨. 재수씨는 안 들키게 조심해요. 보는 눈 많으니까 처신 잘하고. 둘이서 뭔가 숨기는 비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다 못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혹시 시동생과 나 몰래 둘이서 불륜이라도 저지르는 건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도대체 동서가 왜? 제 남편이 객관적으로 인물이 잘났거나 능력이 넘치거나 매력적인 사람도 아닌데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납득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일단은 따로 알아보기로 하고 남편에게 티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 남편이 코를 골며 잠든 틈을 타 몰래 그의 휴대폰을 뒤졌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심정이었죠. 그리고 문자 보관함에서 충격적인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내일 밤 9시 룸 술집 3번 방. 늦지 마. 늦으면 알지? 남편이 동서에게 보낸 문자였습니다.
프라이빗 룸으로 된 술집에서 그것도 밤 9시에 은밀하게 만나자는 약속.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불륜의 증거라고 확신했죠. 다음 날 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련님,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지금 당장 제가 보내드리는 주소에 술집으로 오셔야겠어요. 저희 남편이랑 동서가 거기 같이 있거든요. 네? 형수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영문을 모른 시동생에게 대략 있었던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시동생도 경악을 하면서 제가 알려준 주소로 달려왔습니다. 시동생의 얼굴은 흑빛이었죠. 형수님, 설마 우리 보라가 형이랑 바람이라도 폈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뭔가 오해가 있겠죠. 나도 정확히 몰라요. 분명한 건 그 두 사람이 지금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들어가서 확인해 봐요. 우리는 종업원의 제지를 뿌리치고 3번 방으로 직행했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은 제 손은 땀으로 흥건했죠. 둘이서 어쩌고 있을지 심장이 막 떨리더라고요. 그렇게 각오를 단단히 하고 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있고 그 천하의 도도한 동서가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저와 시동생이 들이닥치자 동서도 저희 남편도 경악을 했죠. 형,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무 충격적인 상황이라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시동생은 동서에게도 이게 다 무슨 일이냐 물어봤죠. 그 순간 동서는 남편을 보자마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오해를 하며 그러는 겁니다. 아주버님이 나 협박했어. 뭐? 협박? 재수씨, 뭔 소리예요? 내가 무슨 협박이야? 아니야, 상훈아, 그런 거. 일단 다들 진정 좀 하고. 나 협박한 거 맞잖아! 동서가 그렁그렁한 눈으로 남편을 노려보더라고요. 시동생도 저도 기가 막혔습니다. 보라야, 어떻게 된 건지 다 얘기해봐. 무슨 협박? 그런데 남편이 막 아무렇지 않은 척 말리는 겁니다. 야, 상훈아, 그만하고 일단. 그 순간 시동생이 남편 가슴을 확 밀어버리더라고요. 남편은 소파에 넘어지듯 주저앉고요. 착하고 젠틀한 동생이 형을 떠밀어버리니 남편도 놀란 얼굴이었죠. 야, 뭐 하는 짓이야? 너 지금 나 밀었냐? 시동생은 남편을 노려보더니 입 닥치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시동생이 너무 서슬퍼런 눈으로 말하니 남편도 일단 입을 다물었죠. 시동생은 동서에게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형이 무슨 협박을 했냐고요. 그때 제 남편이 동서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말해. 다 말해봤자 네 무덤 네가 파는 거야. 하지만 동서도 악에 받쳐서 그러더라고요. 이제 상관없거든? 이 쓰레기 같은 인간아! 내가 저런 인간한테 휘둘린 거 생각하며! 뭐가 어째? 동서는 남편을 원망하듯 노려보았습니다. 저희 남편더러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니 도대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시동생이 둘을 말리며 다시 물었습니다. 얘기해봐. 우리 형이 뭘 협박했는데. 실은 동서는 시동생 눈치를 보며 말하더라고요. 당신 형이 내 가구 다 폭로하겠다고 그리고 인터넷에 뿌려서 매장해버리겠다고 협박했어. 기가 막혔죠. 혹시 두 사람이 불륜 사이인가 의심했는데 이건 차원이 다른 범죄였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실로 충격적이고 역겨웠죠. 알고 보니 저희 남편은 평소 동서의 화려한 삶과 연예인 같은 외모에 비틀린 욕망을 품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동서의 SNS를 염탐하고 뒷조사까지 직접 했던 겁니다. 사실 남편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음습하고 의문스러운 취미가 있었는데요. 바로 뒷조사였습니다. 예전부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누군가와 시비가 붙으면 며칠 밤을 새워서라도 그 사람의 신상을 털어내고야마는 집요하고 찌질한 키보드 워리어 기질이 있었거든요.
전에도 한번 커뮤니티에서 누구랑 의견이 안 맞아서 싸움이 붙었나 봐요. 인터넷상에서 있었던 일이니 털고 지나가면 될 텐데 남편은 약이 올랐는지 의도적으로 그 사람 신상을 털었던 것 같더라고요. 악착같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알게 되고 그 일로 고소를 당하네 만에 한 적이 있습니다. 겨우 돈 주고 합의를 했었죠.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남편에게 너무 실망하고 기가 막혀 그 정성이면 흥신소나 차리지 그러냐고 비아냥거렸던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다른 사람 뒤를 캐는 데는 아주 지능적이었는데 그걸로 정말 동서의 뒤를 캐본 모양이에요. 그렇게 남편의 집요한 추적 끝에 드러난 동서의 과거는 지금의 우아한 모습과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달랐습니다. 동서는 20대 초반 호스트바에 빠져 걷잡을 수 없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낮에는 대학생이었지만 저녁에는 호스트바에 단골로 다니던 죽순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빚이 생겼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동서 본인도 유흥업소에서 접대부 생활을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당시 호스트랑 동거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임신도 하고 수술도 몇 차례 했다더군요. 학교도 중퇴하고요. 평범한 여대생이었다가 밑바닥 인생으로 추락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후에 정신을 차린 건지 그 호스트와 헤어지고 얼굴도 싹 뜯어고친 모양이었습니다. 이름까지 개명하고요. 마음먹고 과거를 완전 지워버린 거죠. 그 후에 예쁜 외모로 SNS 인플루언서로 성공을 했고 지금의 시동생을 만나 결혼까지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런 동서의 과거를 어떻게 찾아낸 건지 다 캐내게 된 모양이에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은 없다지만 남편 입장에서 동서의 먼지는 꽤나 큰 것이었겠죠. 남편은 이 치명적인 약점을 쥐고 동서를 협박했다고 하더군요. 동생에게 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인터넷에 인플루언서의 실체라고 해서 올릴 수도 있다고요. 얼굴이 알려진 인플루언서였던 동서는 마지못해 저희 남편에게 돈을 주거나 요구사항을 들어준 모양이었습니다. 어쩐지 그래서 뜬금없이 남편의 가게도 홍보해줬던 모양이었죠. 그 과정에서 남편은 동서를 조종하는 재미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욕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급기야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았던 거죠. 재수씨, 예전에 남자들 비위도 잘 맞췄다면서. 그럼 내 애인 노릇도 좀 해줘. 남편은 동서에게 만남을 강요하며 협박을 했다고 했고 동서는 지금의 가정과 지위를 지키고 싶어서 남편에게 끌려다녔던 것이었죠. 모든 사실을 듣게 된 시동생은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형이 사람이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네가 인간이야? 이 쓰레기만도 못한 새끼야! 시동생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남편에게 주먹을 날렸고 루마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코피를 흘리면서도 비열하게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 과거가 얼마나 더러운 줄 알아? 내가 너 구해주려고 그런 거라고! 닥쳐! 그 입 닥치라고! 형제간의 난투극을 말리던 저 역시 남편의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더러운 인간아! 네가 내 남편이라는 게 소름 끼치고 역겨워. 넌 구제불능이야. 저는 그 길로 뒤도 안 돌아보고 룸을 뛰쳐나왔습니다. 그 후로 저는 곧장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남의 뒤나 캐고 다니다가 이제는 가족인 재수 씨를 상대로 협박과 성추행을 일삼는 파렴치한 인간이라니. 저런 인간하고 결혼을 했다는 게 너무 끔찍할 정도였습니다. 그 법원에서도 남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저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였고 저는 남편의 재산 절반을 가압류하며 철저하게 응징했습니다. 남편은 그 와중에 정신 못 차리고 동서의 과거를 인터넷에 올리려고 시도한 모양인데 그 전에 동서가 알게 되어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더불어 변호사를 선임해서 협박죄로 남편을 고소한 모양이었죠. 동서도 더 이상 저희 남편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모양이에요. 하지만 시동생 부부의 결말 또한 끝이었습니다.
동서도 아주버님에게 너무 시달려 지긋지긋했을 거고 시동생 역시 동서의 과거를 알고 정이 떨어진 모양이더라고요. 시동생이 먼저 동서에게 이혼 통보를 했다고 하고 동서도 바로 받아들였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시동생 형제 사이도 원수지간이 돼서 다시는 안 보고 산다고 들었고요. 한때는 가족이었던 우리는 그렇게 남보다 못한 원수 사이가 되어 고소 파티를 열다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무능력하고 찌질해 보였던 내 남편. 차라리 그냥 무능력하고 찌질한 게 낫죠. 이런 범죄까지 저지를 줄이야. 가족을 먹잇감으로 삼는 악마 같은 본성을 숨기고 있었다 생각하니 기가 막힙니다. 사람 속은 열길 물속보다 깊다더니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저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미련 없이 정리했습니다. 원래도 큰 애정이 없었는데 그 일을 기점으로 완전 정리가 된 거죠. 그렇게 깨끗이 갈라선 후 현재는 가게 운영하면서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제 일에만 집중하며 평범하지만 거짓없는 제 일상을 되찾으려 노력 중입니다. 부디 제 남은 인생에는 저런 가면을 쓴 사람들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